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27곳이 수업을 시작했지만 학생들이 강의실에 돌아오지 않아 학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역 의대생 13,000여 명은 자신의 학교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에 대한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영국에서 현재 15세 이하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금연법이 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마약이나 도박처럼 금연도 금지해야 한다는 건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6월 최종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람 없이 인공지능이 지시하고 로봇이 고난도 실험을 반복하는 스마트 무인 연구실이 개발됐습니다. 스마트 실험실은 사람이 10,000번 정도 해야 찾을 수 있는 답을 200번 만에 찾아내는 데다가 일관성 있게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황사가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서너 배 수준으로 크게 치솟았습니다.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이번 황사는 목요일 서쪽 지방부터 옅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학 신청자가 계속 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많지 않아 학사 일정을 짜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반발 분위기 속에 전국 의과대학들이 속속 뒤늦은 개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개강한 11개 대학을 포함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27개가 수업을 시작한 겁니다. 의정 갈등 상황을 보며 지난 2월부터 개강을 미뤄왔지만 어쩔 수 없이 집단 유급을 시켜야 하는 기한이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을 맞게 되고 그럼 유급 처리됩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열린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578건으로 전체 재학생의 56.3%나 됩니다. 휴학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숫자까지 합치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의대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 강의 등으로 시작했지만 당장 중간고사부터 많은 학생의 불참이 예상돼 일정을 짜는 것조차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다음 주에는 전국 지방의대생 13,000명이 자신의 학교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의대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절반 이상이 2달째 병원을 비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느라 주 80시간이 넘는 경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4차 비상총회를 열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52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 8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교수들이 40.6%에 달했고 주 100시간 이상 일한다는 비율도 16%나 됐습니다. 24시간 근무 경험이 있는 439명 가운데 당직 다음 날도 주간 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교수는 82.9%로 파악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98.3%가 중간 정도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꼈으며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89.2%가 우울증 의심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현재 15세 이하부터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연법이 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6월에 있을 상원의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배 판매를 제한해 비흡연 세대를 만들겠다는 영국 정부의 강력한 금연법이 1차 관문을 넘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영국 하원은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해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금연법은 올해 말 총선을 앞둔 가운데 리시 수넥 현 총리가 내놓은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이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전체 인구에 적용될 때까지 흡연 가능 나이를 매년 1년씩 높이는 방식입니다. 또 일회용 전자담배는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영국 여론은 대부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If I hadn't picked up my first cigarette, I wouldn't be a smoker now. Might as well make it a smoke-free Britain.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국 성인 흡연자는 전체 성인의 약 13%인 640만 명. 영국에서는 해마다 8만 명 이상 흡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며 마약이나 도박과 같이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Selling like vapes, I think, is really on the increase, and I think it's pretty dangerous. I know a lot of my daughter's friends think it's cool.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생활 방식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암시장 거래만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담배 회사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선 6월쯤 상원에서 투표를 통과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 총선 이전에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황사가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 일부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그 밖에 강원과 경기, 충청, 남부 내륙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수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크게 치솟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지면 학교나 유치원은 야외 수업을 금지하고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번 황사는 목요일 서쪽 지방부터 옅어질 전망입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인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년치 비가 12시간 동안 쏟아지며 도로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공항으로 꼽히는 두바이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물에 잠기며 한때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두바이 공항 기상관측소는 두바이 전역에 12시간 동안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으며 이는 평소 두바이에서 1년 동안 관측되는 강우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많은 비에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운전자들은 차를 버리고 대피했으며 SNS 등에는 쇼핑몰과 주택 안으로 빗물이 들이닥치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공항 측은 연결도로 대부분이 물에 잠겨 앞으로도 공항 운영에 상당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AI 로봇을 선보인 지 불과 한 달 만에 중국이 대항마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중국판 챗 GPT로 불리는 어니봇 사용자도 2억 명을 돌파했다며 추격 의지를 다졌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IT 공룡 바이두가 주최하는 AI 개발자 대회. 인간과 비슷한 형상의 로봇이 서 있습니다.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도 합니다. 我手上拿着什么东西?我手上拿着一个红色的苹果。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도 있다는데 직접 써서 테스트해봤습니다. 这张白纸上写着英文字母 Korea。 중국판 챗 GPT로 불리는 바이두의 어니봇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입니다. 사람처럼 손을 써서 옷을 접어주거나 비슷하게 생긴 물건도 종류에 따라 정돈할 줄 압니다. 지난달 미국 오픈 AI가 선보인 AI 로봇의 대항마를 불과 한 달 만에 내놓은 겁니다. 아직 동작은 서툴고 성능도 떨어지지만 뒤처지지 않겠다는 추격 의지의 상징입니다. 어니봇 사용자가 2억 명을 돌파했다는 발표 역시 챗 GPT를 의식한 숫자로 풀이됩니다. 바이두 창업자는 일상 언어로 누구나 AI 개발자가 될 수 있다며 대중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人人都可以成为开发者，而未来也必将是一个由开发者们一起创造出来的未来。谢谢大家。 국경 없는 사이버 세계에서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영어에 맞서는 AI 언어 영토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 사상 검열은 AI 창작의 자유 측면에서 유리천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比较敏感性的一些东西的话，可能还是会有一些限制的吧。但是如果说你像对一些比较普通大众说，你要说，从衣食住行方面的话，我觉得这方面是没什么影响的。 여기에 더해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도 뛰어넘어야 할 하드웨어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 작업 현장은 이제 그리 놀라운 풍경은 아니죠. 그런데 AI가 지시하고 로봇이 고난도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무인 연구실이 국내에 등장했습니다. 과연 연구 성과는 어떨까요?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구실 CCTV를 50배속으로 돌린 화면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여러 대의 로봇이 무언가를 쉴 새 없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실험을 통해 국내에 아직 없었던 광학 특성의 나노 입자를 개발하는 중인데 중요한 건 세부적인 실험 내용을 AI가 판단해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물질이 어떤 건지 그 결과값만 사람이 입력해 놓으면 최적의 실험 경로를 AI가 찾아서 지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 같은 원리인데 그 효율성이 엄청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합성해 딱 맞는 결과물을 찾아내기까지 사람이 10,000번 정도 시행착오를 해야 할 것을 AI는 200번 시도 끝에 찾아냈습니다. 실험 조건을 우리가 모릅니다. 이 타겟 소재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몰라도 처음에는 랜덤하게 이렇게 한 4개 정도만 찍더라도 찍고 나서 얘가 이 각각에서 실험의 합성과 물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면서 다음 실험 조건을 얘가 여기, 다음 여기, 즉 최종 목적지에 가까운 근접해서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실험을 로봇이 하다 보니 연구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편차 없이 일관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인 연구실은 국내에 없었던 태양전지 활성층용 은나노 입자를 개발해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연구실이 이제 일반적인 연구자들이 모두 사용해야 하는 그런 R&D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연구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진은 무인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나 화재 등의 사고를 초기에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재료과학 국제저널 2곳에 실렸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자율주행 센서에 묻은 진흙이나 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제거해 험난한 조건에서도 안전한 자율주행을 돕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이한민 실장 연구팀은 자율주행 중 센서 표면에 흙탕물 등 입자가 큰 오염물질이 튀면 이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세척액을 분사하고 와이퍼로 닦아내는 고성능 환경인식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센서에 먼지나 눈비 등 작은 입자가 묻어 생기는 잡신호를 제거하는 기술과 급경사나 구덩이 등 장애물을 피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산업기계나 국방용 차량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 규모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에 8조 9천억 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이렇게 보조금 규모를 높여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시설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건 반도체가 곧 국가 경제 안보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AI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 산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자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삼성을 포함해 TSMC 등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퀄컴 등 주요 고객사와 접근성을 높일 뿐더러 대규모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더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5조 원 이상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이유기도 합니다. 국내 산업 영향은 어떨까? 당장 기술이 유출되거나 국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측면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동차 부족 현상 생겼을 때 공장이 미국에 없으니까 지어야겠다는 게 이번에 결국 나타난 모양새고요. 한국에 공장이 있으면 좀 협상력이라든지 종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키를 잡을 수 있잖아요. 또 정부의 반도체 지원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반해 국내에선 보조금 관련 정책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규모가 뒤처집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반도체를 제조를 하면 미국, 일본, 유럽보다 원가가 높아질 수 있다. 이익이 줄어들면 투자하는데 투자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 이까지 영향을 미치죠. 결국 보조금 문제가. 주요국들이 앞다퉈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대외 의존도를 지닌 우리 경제 성장률은 2.3%로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승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는 피했다고 평가한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새로 내놨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연평균 성장률은 3.8%, IMF는 올해는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It is just slightly above 3%. Without a course correction, we are indeed heading for the tepid 20s. A sluggish and disappointing decade. IMF는 특히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했습니다. 당초 지난해보다 낮은 2.1% 성장으로 봤지만 석 달 만에 0.6%포인트 올린 겁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2.3% 성장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지 않은 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유지한 데다 미국 경제 호황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대중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이 없는 반면에 대미 수출 쪽은 미국이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경제가 좋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것이 없다고 보는 거죠. IMF는 올해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올렸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공장들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소비 심리 악화로 각각 0.2%와 0.7%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세계 경제 전망은 최근 악화된 중동 사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 1월 정기 검사를 앞두고 신한울 1호기 원자로가 멈췄던 이유는 정비원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차단기 회로가 잘못된 상태에서 정비원이 차단기 버튼을 상태 표시 등으로 잘못 알고 눌러 발전기와 원자로가 차례로 정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지 원인을 파악한 원안위는 원자로 재가동 사전 작업인 임계 도달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며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11차례의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범죄가 여러 건 발생하면서 경찰이 올해 초 기동순찰대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는 범죄 예방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 실제로 출범 이후 112 신고 건수가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탑골공원에 모인 경찰관들. 거리를 돌며 주민들과 정답게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소소한 시비라도 날까 당부의 말도 빼먹지 않습니다. 오늘 드시지 마세요. 건강 안 좋아요. 네. 담배 피시고 담배 피고 잘 버리셔야 돼. 출범 50일째를 맞은 기동순찰대의 일상입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와는 다르게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에 더 무게를 두고 활동합니다.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들 의견까지 들을 수 있는 게 강점입니다. 단독 매장들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조금 혼자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 둘이 왔을 때 상대방을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갖고 가는 게 있는데 불시에 들어오는
신고 대응 업무도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둥 순찰대 1팀이 지원하겠습니다. 자, 기둥 순찰대 1팀 사고자들은 전원 스파리어로 탑승하도록. 순찰이 일상이다 보니 사건 현장에 더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아 바로 출동해 빠른 초동 대응에 효율적입니다. 기동 순찰대는 전국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현재 2,600여 명이 투입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뒤로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20% 넘게 줄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 기동순찰대 활동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시간을 갖고 꾸준히 저희들이 좀 더 발품을 많이 팔아서 취약 지역을 곳곳이 순찰하는 것이 시민들의 만족도도 올릴 수 있고. YTN 신기혜입니다. 반년이 넘은 가자지구 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중동 전역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왜 확전을 바라는 걸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선을 이란으로까지 확대하는 데는 안보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시리아에 있는 이란과 친이란 민병대를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란 영토로 간주되는 영사관을 폭격해 선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영사관을 일반적인 외교 공관이 아니라 중동 친이란 무장 조직을 관할하는 지휘 통제소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서기 전부터 강력한 재보복을 경고했습니다. אנחנו נדע להגן על עצמנו ואנחנו נפעל לפי העיקרון הפשוט שמי שפוגע בנו או מתכנן לפגוע בנו אנחנו נפגע בו. 정치적 이유도 큽니다. 현재 네타냐후 정권은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에선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네타냐후의 사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합니다. We want to keep our democracy. He became a dictator, and we didn't want dictatorship. We intend to bring back the democracy. Therefore, we want to send him off. 그러나 총선을 치르면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전선을 확대해 길어지는 전쟁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미국 대선도 얽혀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원합니다. 트럼프를 돕기 위해 11월 미국 대선까지 전쟁을 이어나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Of course, the dangerous part here is not just these planned moves, but the risk of a miscalculation that could set the whole region on fire, which is why it's so incredibly important now to turn down the temperature, step back a bit, take stock of the situation. 확전을 원하는 네타냐후의 입장이 전 세계를 일촉즉발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사막의 나라 두바이가 폭우로 물에 잠겼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비단 두바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도 지난 며칠 동안 기후 재난으로 인해 수십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약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건데 우리 정부는 물론 다음 달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